10일 정근우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오늘 7월 10일이니까 7월 9일이 직관대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또 많은 우리 만원관중 팬들이 마감 찾아오셔가지고 일찍 되고. 네. 어제 너무 또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아, 네. 네. 즐거웠다는 건 뭐 좋았다는 건가요?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5일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맞트레이드가 있었죠. 포수 김태균 선수와 내야수 유지혁 선수 간의 1대1 트레이드였습니다. 포수 김태균 선수를 영입했던 기아 타이거즈는 트레이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김태균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연승을 달리기 시작했고, 김태균 선수 역시 트레이드 다음 날부터 선발 출장에서 팀 투수진을 노련하게 리드함과 동시에 타석에서도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레이드는 좀 더 높은 순위를 목표로 노리는 구단들에게는 필요한 전력 보강의 수단 중 하나인데요. 올 시즌 KBO 리그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역대급 중위권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터라 과연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까지 이번 기아와 삼성 간의 트레이드를 뛰어넘는 대박 핵폭탄급 빅딜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 네. 7월 31일이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에요. 앞으로 또 다른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또 이번에 또 유지혁, 김태균 선수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기아, 어떻게 보면 삼성도 지금 연승을 달려가면서 네. 이번 트레이드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서로 윈윈이다라는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네. 다른 팀들도 지금 역대급 중위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드라는 거는 네. 이 선수를 주고서라도 데려오는 선수에 대한 지금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가감하게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심재선 단장과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심작 단장도 선수 시절에 트레이드를 많이 경험한 맞습니다. 당사자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려움을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혁 선수랑 트레이드 관련해서 처음으로 통화할 때 오히려 본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강주에 지금 가족들과 같이 머물고 있는 집이 네. 전세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저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난주에 김태훈 선수, 유지혁 선수 트레이드 관련해서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전날 이제 정프로가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준비를 미리 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 관계자한테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서재훈 코치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팀 트레이드예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투수 코치다 보니까 타자의 어떤 그 이동에 대해서는 뭐 좀 뒤늦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이러더니 이제 그 사이에 갑자기 코칭 스태프 호출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유지혁 감독이 오늘 좀 긴급히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혹시나 했는데 유지혁 선수가 딱 들어와서 인사를 하길래 맞구나. 그래서 그만큼 당사자들 진짜 이 최근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22 시즌의 경우에는 시즌 중 트레이드가 6건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트레이드가 뭐 기억나시죠? 기아의 박동원 선수 영입, 그리고 그에 따른 김민식 선수의 SSG 이적이었는데요. 정작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한 달 앞둔 7월에는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대학급 선수가 이적한 트레이드가 이번 마감 시한 때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신 트레이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지난 기아와 삼성 간의 트레이드처럼 각 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10개 구단의 약점 또는 아쉬운 점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포지션을 알아볼 텐데요. 이와 앞서서 올 시즌 중간에 있었던 트레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7일 날 키움의 김태훈 선수랑 삼성의 이원석 선수가 트레이드의 어떤 포문을 좀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시즌 전부터 좀 불펜 보강이 좀 필요했던 거고, 네. 또 키움은 키움대로 또 야수가 또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현수 선수랑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 트레이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삼성에서는 초반에 부상 선수들이 많았고 네. 불펜 쪽에 전력 보강이 무조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키움 입장에서는 뭔가 타선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내야에 뭔가
베테랑이 뭐 잡아주는 네. 그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이원석 선수와 김태호 선수의 트레이드가 서로가 윈윈을 만들려고 했던 트레이드였던 건데 하지만 결국에는 김태호 선수가 처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네. 또 갑자기 재고 난조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에 제외됐죠. 네. 근데 이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뭐 타격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키움에서 2+1 계약을 네. 맺어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키움에 녹아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5월 19일 날 KT의 심재민 선수와 롯데 이호연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호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에서 뭐 어제 경기도 홈런을 쳤지만 네. 정말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KT에 녹아드는 것 같고요. 심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롯데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1군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거라서 봅니다. 네. 네. 네, 이호연 선수 이제 6월 중순 이제 자신의 타구 얼굴을 맞고 코뼈가 골절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1군에서 제외됐다가 어제 9일이요. 7월 9일 날 경기를 앞두고 1군에 복귀했다고 홈런이 나온 거네요. 네. 정말 몸쪽으로 꽉 찬 볼을 그냥 시즌 1호 홈런을 연결하는 그 네. 타격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25일 두산의 강진성 선수, 네. SSG 김정우 선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진성 선수가 두산에서 약간 빛을 못 보다가 그렇죠. 정말 그래도 NC에서 그래도 3할 넘기를 쳤던 경험이 있는 선수였는데 강진성 김종호 트레이드는 강진성 선수의 정말 윈 트레이드가 아닌가 SSG 윈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로는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로 봤을 때도 김종호 선수가 포텐이 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강진성 선수의 타격 능력을 봤을 때는 랜더스필드에 적합한 네. 타격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마음껏 자기 재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진서 선수는 SSG 이적 후 줄곧 1군 엔트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루와 백업을 오가내는 가운데 최근 아주 정말 뛰어난 타격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아의 유지혁, 삼성의 김태군의 맞트레이드. 지금 이제 기아의 김태군 선수가 되겠죠. 어떻게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정된 베테랑 포지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팀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좋은 투수들을 가지고 안정된 리드를 할 수 있는 포수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 트레이드가 된 것 같고 네. 유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보고 이제 트레이드를 한 게 아니라 내년의 전력을 보고 더 강화된 전력을 보고 트레이드를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팀에 녹아드는 그런 단계고 내년에 정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삼성이 사실 지난 시즌에 KT의 김상수 선수 네. 그 FA 계약을 안 했고, 네. 그리고 올해 올 초에 이원석 선수를 또 트레이드로 보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야수 필요하다고 유지호 선수랑 김태훈 선수랑 맞트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나이가 좀 더 젊은. 네.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수 선수가 삼성 시절에 또 부상으로 경기에 많이 빠진 적도 그랬죠. 있었고 네. 삼성 내부진에서는 내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미래를 봐서 지금 젊은 선수들과 네. 유지호 선수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구자욱 젊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정규 시즌 2등까지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이민감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삼성도 전력 분석팀에서 얼마나 많은 검토를 하고 많은 계산을 해서 트레이드를 하거나 FA 계약을 하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또 모르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또 정프로의 설명도 맞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각 구단별 약점 분석 및 구단별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요. 7월 10일 현재의 기록입니다. 지금 1위가 LG 트윈스잖아요. 네. LG 트윈스의 가장 약점이 뭘까요? LG 트윈스 약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선발 투수도 아니고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네. 지표가 정말 다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뭐 모든. 공수주 뭐 맞아요. 또 안 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뭐 선발이면 선발. 나도 이것도 웃겼어요. 도루 실패도 1위, 도로도 1위. 네. 그렇기 때문에 다 1등입니다. 네. 순위도 1등. 네. 네. 10개 구단 가운데 뎁스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LG는 그동안 2루가 야수 포지션 가운데 약점으로 꼽혔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자리를 신민재 선수가 지금 차지했죠. 그렇다면 가장 약점이 큰 포지션은 지금 선발 투수입니다. 네. 물론 10개 구단 중에서 1위이고 제일 좋은 지표를 갖고 있는 팀이니까 약점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도 국내 선발진에서 임창규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네. 선발들이 지금 좋은 흔적을 못 내주고 있다. 네. 특히 뭐 이민호
그렇죠. 김윤식 이런 네. 선수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조금 더 어느 또 정도의 그렇죠, 성적을 좀 더. 내줘야지만 영예혁 감독이 좀 더 선발 5선발을 운영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 감독님이 좀 많이 좀 체중이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좀 살이 찌지 않을까. 네네. 뭐 그렇지만 어제 선발로 나왔던 이정용 선수가 이정용, 그쵸.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저께는 또 아쉬운 결과를 내긴 했지만 지금 선발에서 국내 선발들이 얼마나 좀 자기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마저 지금 선발로 또 투입시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어린 영건들이 선발 4선발 5선발을 또 좀 책임져 줄 만한 능력치를 좀 키워낼 것 뭐 같습니다. 강효종 선수, 이지강 선수, 조원태 선수 등이 지금 뭐 경쟁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거 매년마다 LG는 이게 4, 5선발 때문에 맞아요. 경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많이 가다듬는다 그러면 압도적인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와 관련된 트레이드 소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고요. 네. 네, 팬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LG의 차명석 단장과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그 한 야구 커뮤니티에는 LG와 삼성의 트레이드 관련 소문이 좀 있었고 또 뭐 거기에 삼성의 뭐 외국인 투수와 LG의 모모 선수와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명석 단장의 이야기입니다. 삼성에서 LG가 우승하라고 그런 트레이드를 받아들이겠나. 그러다 우리가 우승하면 삼성은 어떻게 되겠나. 만약 트레이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도 삼성이 선발 투수를 내준다면 우리한테 과연 받고 싶은 그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그에 걸맞는. 그러면 결국 그 카드는 고우석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원하는 선발급은 이거 진짜 약간 농담성 말씀이셨습니다. 안우진, 곽빈, 고영표급인데 그들 구단에선 당연히 말도 못 꺼내게 할 것이고 우리는 고우석을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렇다면 트레이드 자체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동안 진행이 됐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올 시즌에요. 차명석 단장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LG를 많이 걱정하지만 LG는 현재 투수 평균 자책점은 물론 불펜 WHIP 그리고 공격에서도 타율, 타점, 득점권 타율, 출루율, OPS 등 많은 지표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차 단장은 외부의 시선과 달리 팀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물론 디테일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투타에서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형 트레이드 자체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1등 하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미는 거죠. 네. LG가 원하는 건 지금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선발 자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선발 자원은 상대 팀에서는 1, 2선발로 네.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빼놓고 네네. 그렇다면은 LG는 어떤 실탄을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트레이드가 우리가 최근에 봤지만 1군에서 정말 대형 트레이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수층이 그렇게 뎁스가 지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1군에서 주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를 대뜸 내준다. 이 팀 자체의 뭔가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런 대형 트레이드보다는 뭔가 조금 부족하지만 1군에서 조금 게임을 못 나가는 선수를 좀 트레이드하는 거지. 그렇죠. 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일단 차명석 단장은 뭐 여러 선수 이름 다 알고 있어요. 다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일부러 거론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트레이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오가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영표 선수 정도면 거의 홍창기 선수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SSG 랜더스 네, 지금 뭐 물론 2위고 뭐 1위와 승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요즘 좀 경기력이 아쉬움이 있어요. 네. 무엇보다 포수들의 승리 기여도가 네.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수 부분에서 작년에 김민식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포수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쉬운 또 이재원 선수를 1군으로 올려서 다시 뭐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만 네. 그래도 두 선수를 가지고는 뭔가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발 김강현, 박종호 선수가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LG와 마찬가지로 지금 3, 4, 5선발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엘리아스 선수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약간 퐁당 느낌인 거죠 네. 지금. 뭐 지금 정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해줄 뭐 김관 선수 제외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선수가 박종훈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13경기에 1승 6패 ERA가 6.31입니다. 지난 5일 기아전에서 2.2이닝 5실점 한 이후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갔고요. 또 다른 BFA 단연 계약 투수였던 문승원 선수 선발로 시작을 했지만 중반 조정을 거치면서 불펜 투수로 남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팀 내 16경기에 등판하면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했던 오원석 선수 6월 이후에 1승 4패 평균 자책점이 6.62로 부진한 것도 좀 아쉽죠. SSG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발이 부진하면 결국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타선이 터진다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네. 선발이 계속 이닝을 못 채우고 내려가니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와이드오프 와이드 우승을 네. 했지만 네. 그때 초반의 분위기 선발들의 분위기 맞아요. 올해는 정말 LG 트윈스와 SSG가 선발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받았죠. 이런 선발 자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로테이션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지 않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정말 순위가 점점점 LG와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정프로 그 SSG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BF 단연 계약 맺었던 네. 투수 중에서 듀오죠. 박종훈, 문승원 선수의 부진을 좀 이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의 그 다음 연도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년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지만 그 아무리 팔 수술을 하고 난 그 다음 연도가 좀 더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자체가 문승원, 박종호 선수한테는 좀 굉장히 좀 고비인 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포수 얘기도 하셨는데 좀 더 붙인다면은 이제 기아로부터 김민식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FA를 앞두고 있는 김민식 선수는 올 시즌 타율이 2할 3푼 6리, 3홈런 19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풀타임 주전을 맡기는 좀 어렵다. 다른 팀과 좀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전 포수 역시 시즌 중에 영입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김민식 선수의 그 뒤를 바치는 백업 포수진도 좀 아쉽다는 건데요. FA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팀에 잔류한 베테랑 포수 이재원 선수 그리고 팀의 미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우 선수의 그 1군에서 활약도가 떨어지는 것이 SSG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즌에도 저 기억나요. FA 앞두고 있었을 때 막 팬들이 정영준 구단주 SNS에다가 우리 포수 영입하는 거냐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이랬다가 네. 결국은 셀러리캡 문제로 인해서 포수 FA 영입이 아예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예, 그 결과가 또 올해 또 힘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지표가 나오듯이 지금 플러스 WAR 승리 기여도가 김민식 선수가 최고 좋은 0.87밖에 안 되는 승리 기여도를 보이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업 부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정말 투수들의 능력치를 가지고 부수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타선까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언제 또 긴 연패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포수들의 뭔가 선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7월 9일 그 대전 하나전에서 네. SSG가 0대 7로 대패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 정말 좀 많이 상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투타 밸런스가 좀 전혀 맞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는. 네. 네. 네, 이제 3위가 두산 배웠어요. 사실 두산이 높낮이가 있었잖아요. 네. 전반기 내내. 네. 네, 뭐